자, 우리가 170번 95쪽. 자, 오늘 목표는 184번인가? 그러니까 후다닥 해보자. 자, 170번 보면 자, 3,4라는 놈이 있는데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 다음에 y축 방향으로 b만큼 이동을 했더니 점 b가 된다는 거야. 이래놓고 AB의 길이가 4고, 그 다음에 B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 이래놓고 AB 구해. 자, 일단 B라는 점을 한번 만들어 보면, 자, 얘는 지금 점을 이동하고 있으니까 그대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3 더하기 A 그리고 4 더하기 B 뭐 이렇게 되는 상황이야. 자, 이래놓고 AB가 4다. 이걸 일단 식으로 한번 써보자. 자, AB는 그러면 자 빼버리면 A제곱 B제곱 요게 4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뭐 양면 제곱한다고 치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16이다. 이런 식이 일단 하나 나올 거야. 자, 근데 봤더니 약간 뭐같이 생겼어, 식이? 완전 제곱식이라고 이게? 원같이 생겼지, 원. A제곱 더하기 B제곱, 원이지, 누가 봐도 원. 자, 근데 이제 생각해보면, 이제 이 문제랑 상관없이 한번 생각을 해보자. 여기 A라는 놈이 있는데, 뭐 어떻게 이동을 했어. 이렇게 이동을 했더니, 여기에 이제 B가 됐는데, 이 상황에서 이 길이가 4다 뭐 이런 얘기 하고 있는 거지.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이동했는지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반지름이 4인 중심이 A고 뭐 이런 원 위에 있을 거다 뭐 이런 생각할 수 있겠네. 오케이? 뭐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법하다라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거리 B 바로 쓸게. 자, 루트에다가 1 더하기 1 한 다음에 자, B가 지금 요거니까 요걸 집어넣는 거야. 그럼 3 더하기 A 4 더하기 B 빼기 7 절대값. 요게 루트 2다. 자, 보니까 숫자 다 날아가는 거 보이지? 자, 그러면 양변에 루트 2를 곱하면 얘가 2다. 이런 식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서 A 곱하기 B 구하라 그랬으니까 곱셈공식 쓰라는 얘기지. 끝났네.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써볼 수 있어. 이렇게 요놈의 제곱이 요놈에다가 2AB다. 이럴 수 있겠지. 그럼 얘가 4, 얘가 16 이렇게 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2여서 얘는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엄청 쉬운 거네. 이거 빨간색 취소야. 너무 쉬운 문제였어. 자, 다음에 171번. 자, 양수 MN이라고 했고 또 느껴보자. 자, 요게 있고 X축 방향으로 N만큼 했더니 걔가 이제 B고, B를 또 Y축 방향으로 N만큼 했더니 C가 됐다. A, B, C를 지나는 원. 원의 중심이 1,5인가? 1,5다. 이래놓고 뭘 이제 구하래. 자, 이거 혹시 뭐 느껴지는 거 있나? 그렇지. 자,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간 거지. 그럼 직각삼각형 생기네. 직각삼각형의 꼭지점을 다 지나간대, 원이. 그럼 뭐예요, 이게 지금? 중점이 90이다. 그렇지. 자, 원주가 90도 뭐 이런 거 생기겠지.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거지. 자, 지금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 A가 있고, 자, 이만큼 갔더니 B가 있고, 요만큼 갔더니 C가 있는 거야.
자, 얘를 전부 다 원이 지나간대. 그렇다는 것은 여기가 원의 중심이면서 잘 그려야 되는데 뭐 이런 원이란 얘기지. 끝났지. 자, 그러면 지금 A가 마이너스 1,2고 여기가 M, 여기가 N만큼이야. 자, C를 뭐 구할 필요도 없긴 한데 일단 이 중심이 1,5. C 한번 구해볼게 봐. 자, 두 칸 갔으니까 3 될 거고 Y는 3칸 갔으니까 8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MN 나오는 거지. N은 뭘까? M? 4. N은 6. 이렇게 돼서 둘이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24 이렇게 나오겠지. 너무 쉽네. 자, 근데 C를 굳이 구할 필요도 없긴 해. 왜냐면 여기에서 요만큼 갔다가 그만큼 더 갔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중점인 거니까 뭐 이렇게 쪼갠다면 뭐 굳이 C를 구할 필요도 없었던 거지. 재밌고. 오늘 할 것들은 다 쉬워요. 자, 172번. 자, 요 놈을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M만큼 한 게 요거래. 자, 이 이동에 의해서 어쩌고저쩌고 했으니까 얘가 누군지를 먼저 보자고. 그러니까 M을 먼저 구하자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그대로 이동을 시켜보자. 얘가 지금 요 이동을 딱 때리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지금은 도형을 이동하는 거니까 빼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x 빼기 1에다가 y 빼기 m에다가 이렇게 될 거고 정리를 좀 하면 요거에다가 더하기 2m 더하기 3 이건 0인데 얘가 1하면 이렇게 같다는 거지. 그럼 요만큼이 얼마? 9. 그러면 m은 뭐라고? m은 3 이렇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어떤 이동인지 다 파악한 거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물어본 것이 자, 얘가 x축 방향으로 1, y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해야 되는 거야. 자, 그럼 얼른 또 구하자. 이렇게 될 거고 2x 더하기 y에다가 얼마야? 마이너스 9. 일단 이런 직선이 되는 거지. 자, 그래놓고 뭐 칠판에 안 적었는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 넓이 구하래. 삼각형 구하라는 얘기고. 자, 이런 거 그럼 이제 그림 살짝 그려볼 건데 우리 이런 거 할 때는 바로 x절편 y절편 찾았던 거 기억나지? 자, x절편 이렇게 가려버리면 2분의 9 y절편은 9. 요거 구하라는 얘기예요. 끝나네. 2분의 1, 2분의 9, 9. 그래서 4분의 82.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자, 그리고 이제 미리 살짝 얘기하면 지금 직선을 이동시킨 거잖아. 이거 다른 방법도 있긴 있거든. 그림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울기 이용해서 직선이니까 기울기 이용해서 뭐 몇 대 몇 이런 짓거리 할 수 있겠지. 그렇게도 할 수 있는데 내가 좀 이제 이래저래 여러모로 실험을 다 해봤는데 그냥 직선을 이동시킬 때 굳이 기울기 써먹고 그럴 필요는 없어. 그냥 식 계산하는 것이 너무 편해. 일단 예를 들어서 원이거나 2차 함수면 막 완전 제곱식 안에 막 뭐가 들어가야 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좀 복잡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는 뭐 계산 외에 다른 방법을 써볼까 할 수도 있을 텐데 직선은 내가 뭐 이래저래 해보니까 뭐 별로 의미가 없어. 그냥 이게 더 나아. 이게 더 편해서 굳이 뭐 딴 생각할 필요 없다라는 걸 얘기할 거고 이따가 보여는 줄게 다른 문제로. 자, 그다음
173번 할 차례지? 자, 일단 또 직선 나왔고 얘를 이렇게 했더니 두 직선 사이 거리가 루트 10이다. 이때 B를 구해라 라는 거야. 자, 이번에도 그러면 저 평행이동 시켜봤자 직선의 기울기가 바뀌진 않지. 그러면 평행한 두 직선이 생기는 거고 그 거리가 루트 10이다 뭐 이런 거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얘를 L이라고 해보고 L 프라임을 이제 구해보자. 요만큼 이동시킨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요거에다가 플러스 3b 하고 끝나는 거지. 요게 이제 L 프라임. 그럼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기만 하면 되는 거지. 너무 쉽네. 자, 평행한 두 직선 1 더하기 9에다가 상수한 길이 빼면 돼. 얘가 루트 10이다 되는 거지. 자, 양변 곱하면 10 되는 거고. 자, 그러면 3b 마이너스 2가 끄면 10 되는 거고. 자, 3b가 플러스 10이었으면 12, 마이너스 10이었으면 마이너스 8. 그럼 b는 4 또는 마이너스 3분의 8인데 양수라 그랬지? 그래서 4가 답이다 라고 나오겠지. 너무 쉽네. 자, 근데 여기서 잠깐 우리 이런 거 한번 해볼게. 네. 그림으로 푸는 거 한 번만 해볼게 그냥. 자, 얘 일단 기울기 얼마야? 3분의 플러스. 자, 일단 기울기가 3분의 1이야. 조금 눕혀서 그려볼게 그러면. 자, 얘가 이제 L인 거야. 자, 이래놓고 이동을 시켰대. 자, 한 점을 잡아놓고 이동을 한번 시켜볼게. 자, 그럼 얘가 오른쪽으로 일단 두 칸 갔지. 그리고 위로 B칸 갔어. 그래서 1로 온 거고 기울기는 평행한 얘가 L'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야. 자, 이랬을 때 자, 두 직선 사이의 거리라는 것은 수직거리니까 뭐 이 거리가 될 거야. 이 보라색이 루트 10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3분의 1이잖아. 자, 그러면 여기가 2면 여기는 3분의 1이라고. 3분의 2겠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얘가 루트 10이래. 자, 잠깐 따로 뭐 그려본다면 3대 1이니까 1대 3이면 여기가 루트 10 뭐 이런 상황인 거지 지금. 자, 그러면 1대 3이야. 자, 조그맣게 써보면 1대 3대 루트 10인 거야. 근데 보라색이 루트 10이래. 그러면 여기는 여기에다가 3분의 루트 10 곱한 거니까 3분의 10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서 B는 3분의 2랑 3분의 10 더한 거니까 4가 뭐 이렇게도 구할 수 있겠네. 근데 굳이 이렇게 하면서 괜히 숫자 왔다 갔다 하면서 실수하느니 이게 나 그냥 직선은 해보니까. 근데 이제 그냥 알고만 있자. 이렇게 직선을 이동했을 때 뭔가 기울기로 뭐 이래저래 할 수는 있다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근데 굳이 뭐 이렇게 푼다고 해서 뭐 되게 빠르거나 또 계산량을 줄여주거나 뭐 그런 느낌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174번은 이제 재밌어. 자, 얘가 X축 방향으로 요만큼, Y축 방향으로 요만큼 이동을 했더니 똑같은 놈이래. 이때 A분의 B를 구하래. 뭘 것 같아? 1? 좀만 더 생각해봐. 너무 빨랐어. 자, 뭐 이런 식인 거지.
직선이 딱 있는데 오른쪽으로 갔다가 위로 갔더니 만났어. 그러면 기울기만큼 이동해야겠지 결국. 자, 그래서 평행 이동 후에 일치하는 상황인데 그냥 기울기만큼 이동하면 똑같아지는 거야. 여기서만 봐도 이 점이 여기로 가라는 거잖아. 딱 기울기만큼 가는 거지. 자, 그러니까 결국 A분의 B는 바로 뭐겠어 그냥 2가 되겠네. 왜냐면 요놈의 기울기가 2니까. 그림으로 그려봐도 요 점이 있는데 이렇게 갔더니 여기로 온다는 거야. AB. 얘가 기울기가 되는 거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 문제를 이렇게 A분의 B라고 물어볼 수도 있고 또는 뭐 이럴 수도 있지. 둘 중 하나를 숫자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 자, 뭐 X축으로 3만큼 갔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갔다. 이러면 B는 6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되겠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일치한다는 얘기가 나오면 바로 기울기라는 거 떠올려야 돼. 계산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175번. 자, 요놈을 요만큼 이동을 했더니 요놈의 둘레를 2등분했고 음수 A 구하라. 자, 원을 2등분 시킨 거야. 둘레를 이거 했어 우리. 공통형이 저 중심이죠. 지름이 된다. 기억나지? 기억해야 돼. 자, 그러면 뭐 지금 원이 총 3개인 거거든. 그래서 한번 구분을 해보면 얘가 원 1이면 요 이동을 한 놈이 원 2고 얘를 원 3이라고 했을 때 요렇게 이등분을 때리고 있는 거지 지금. 자, 그러면 공통현이 다시 누구랑 누구의 공통현이어야 돼 지금? 거의 원 2랑 원 3의 공통현인데 얘가 누구의 지름이어야 돼? 원산. 그렇지. 그러면 원 3의 중심을 지나야 돼. 자, 그럼 그림 한번 그려볼게. 얘가 원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잖아. 그러면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 원 2가. 그러면 공통현이 요게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한번 느껴볼게. 자, 할 줄 아니까 이건 말로만 할게. 자, 뭐냐면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럼 10 나오지. 공통현을 구할 거야. 빼면 되지. 그래놓고 요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니까 대입하면 성립한다. 이렇게 가면 되는 거네. 그치? 자, 근데 조금 한번 느껴보자 이제. 조금 한번 느껴보자. 자, 이 얘기는 지금 할 거지만 이제 단려에는 앞에 있었던 문제도 내가 이제 적어 놓을 거거든. 자, 같이 기억을 좀 하나 해야 될 게 우리 같은 원이 말이 안 들어. 같은 원의 공통현 얘기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안 하고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쓸 수 있다 했던 거 기억나요? 잠깐 여기다 써보면 정확하게는 이제 R이 같은 원인 건데 이렇게
이게 공통현이고 만약에 요게 반지름이고 요게 D인데 이 D를 구하는 게 어쨌건 귀찮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써야 되니까. 게다가 그 문제 같은 경우 그 전에 했던 문제 같은 경우는 이 공통현식 자체가 그지 같았어. 막 A 계속 나오고 막 난리 났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너무 쓰기가 힘들었는데 반지름이 같은 원이다 보니까 요 길이가 이렇게 같다 뭐 이런 얘기 했었지. 여기서 한 가지 더 얘기할게. 나중에 달려있는 정리를 한번 해놓을 건데 이때 공통현이 두 중심을 수직 이등분 하겠네.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지. 자, 근데 이때는 지금 이제 뭐 같은 원 이런 개념은 아니고 어떤 상황이냐면 공통현이 둘 중 작은 원의 지름인 상황이야. 이러면 뭐가 해결이 되냐면 현의 길이가 지름이 되는 거야. 그렇지? 자, 이걸 이용해서 한번 푼다고 생각해 볼게. 자, 그러면 일단 요 지름이 얼마냐? 자, 잠깐 원 3에 대해서 좀 적어보면 자, 원 3은 지금 중심이 2, 마이너스 1이고 반지름은 루트 10인 상황이야. 그렇지? 자, 그러면 요 길이가 루트 10인 거지 이제. 자,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있다고 하면 자, 요 놈은 지금 원 2니까 바로 써버릴게. 중심이 A, 2A가 될 거고 그다음에 반지름은 똑같이 5가 되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요거 이거 D. 자, 얘는 지금 중심 사이의 거리야. 맞지? 자, 그러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처럼 복잡한 식을 안 써도 된다는 거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해결을 해보자. 자, 이 삼각형을 다시 그려보면 이런 상황인데 여기가 루트 10 여기가 5야. 자, 여기가 D라고 했는데 이 D가 그럼 얼마가 나와야 돼? 루트 15가 나와야 돼. 자, 그런데 이 D는 또 뭐가 되냐면 중심 사이의 거리야. 그럼 루트에다가 자, 여기 안 써놨는데 요거야. A-2의 제곱 2A 플러스 1의 제곱. 루트 시가 아니라 이번에 루트 시가 아니에요? 아니지. 그냥 요 길이야. 자, 그러니까 요럴 때는 지금 D가 아니 그 루트 시. 여기 네, 이분이 루트 시가 아니에요? 반지름이 루트 10이야. 아, 이거 헷갈릴 수 있어요. 갑자기 왜냐면 우리가 편의 길이 이런 얘기 하다 보면 항상 절반을 떠올리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어. 내가 왜 헷갈릴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나도 이거 풀면서 순간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씨 2분의 루트 10이면 졸라 계산 복잡할 텐데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실제로. 자, 근데 반지름이 루트 10이고 그게 그대로 가는 거야. 반지름으로.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제 루트 15다 이렇게 이제 되겠지. 여기서 A값 구할 수 있겠네. 자, 바로 좁으니까 바로 좀 전개를 할게. 5A 제곱에다가 4A 날라가는 거 느껴지지? 5A 제곱이 10, A 제곱이 2. 그러면 A는 음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네. 자, 어제 월수분반에서는 그 공통형 구해서 하는 것도 보여주긴 했었거든. 그냥 여기 칠판 좁으니까 그냥 안 보여준 거야. 자, 근데 그거는 다 할 줄 알겠지. 그건 다 할 줄 아는 거고. 근데 결론 이제 지금 공통형 관련된 얘기가 두 개가 좀 특수한 상황이 나온 건데, 자, 첫 번째는 이전에 했던 거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공통형 가지고 뭘 해야 될 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가 쉬우면 하면 돼. 그냥 딴 머리 쓸 필요 없어. 공통현을 구하는 게 되게 쉬우면 그냥 하면 돼.
근데 그게 복잡할 때는 두 중심 사이의 거리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하고 얘도 공통연을 구하고 하는 게 되게 쉬우면 괜찮아. 그냥 하면 돼. 예를 들어서 이것도 그냥 일반형으로 둘 다 막 일반형으로 나왔어. 그럼 그냥 보고 빼기만 하면 끝나는 거잖아. 뭐 그럴 때는 이제 그냥 해도 괜찮은데 막 이동도 시켜야 되고 이거라서 뭐 전개도 해야 되고 좀 귀찮다 할 때는 생각해 볼 법한 것이 자 일단 공통현이 작은 원의 지름인 상황에서 이렇게 현 자체가 지름이 된다. 라면 현의 길이가 이미 나와버린 거야. 그러면 이제 피타고라스를 써서 바로 요 두 중심 사이 거리를 얘기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 상황은 당연히 원이 원의 둘레를 이등분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게 될 거고. 자, 그다음 176번. 오늘 재밌지 문제들이? 자, 176번 보면 또 양수 AB라고 했고 자, 지금 C가 있는데 이런 놈이야. 근데 얘를 이렇게 이동을 한 게 C'이다. 해놓고 어쩌고저쩌고 이제 나온 상황. 자, 근데 이제 가에 나오는 것이 요 놈이 중심을 지난다. 그리고 얘가 둘 다 접한다. 자, 둘 다 접한다 그랬으니까 뭐 공통 접선이겠네. 자, 일단 한번 느껴보자. 자, 일단 가를 가지고 한번 느껴보고 싶은데, 자, 봐봐. 좀 좋은 거야 이거. 일단 C가 있어 이렇게.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양수 AB라 그랬는데 좀 그리기가 힘든데 아무튼 막 이동을 했어. 그랬더니 그 원이 이 중심을 지난다는 거지. 자, 지금 C랑 C'이랑 반지름 길이 같아 달라? 같아. 그러면 이 내가 지금 노란색으로 그릴 건데 노란 놈이 이 중심을 지난다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흰색도 노란 놈의 중심 지나겠지. 반지름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서로 중심을 지나는 상황인 거야. 그럼 여기라고 치면 이런 원이 되는 거지.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할 거. 자, 지금 이렇게 A, 이렇게 B만큼 간 상황이야. 그랬을 때 이 상황이 된 거야 지금. 얘는 또 반지름이야. 그치? 자, 뭐가 보여? 피타고라스가 나오는 거지. 자, 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 나올 수 있는 식은 이런 식이 일단 하나 나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공통 접선이 지나가는데 자, 이 직선이 이거거든. 자, 그림이 좀 작긴 한데 느껴지는 거 혹시 있나? 그 지나는 그 원이랑 저 만나는 점 R이랑 똑같아요. 아, 그러니까 의미가 한 말은 요 길이가 R이다.
맞는 말이지. 굳이 얘기하면 이렇게 정사각형 생긴다고 얘기할 수도 있겠네. 자, 방금 얘기해서 거의 힌트가 나와버렸어. 뭐? 누가 뭔 얘기 했는데? 그렇지. 자, 봐봐. 이 파란 놈이 지금 그림이 좀 복잡하긴 하지만 쭉 이거 둘이 평행이겠지, 좀. 그렇지? 자, 방금 정사각형이니까 당연히 평행이야, 그렇지? 그리고 또 상상을 해보면 원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갔어. 요 이동한 만큼 접선도 사실 그거 따라가는 상황인 거지. 그래서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그 마플에 아마 있었을 텐데 그거는 이제 접선의 길이 같은 문제였는데 뭐 얘 여기에 뭐 점이 있는데 얘가 찍고 쭉 이동했다 뭐 이런 말도 있었을 거야. 그럼 그게 접선의 길이 얘기하는 거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어쨌건 결론 지금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게 그럼 뭐냐. 자, 여기서는 이제 반지름이 같은 원인 건데 정확하게는 공통 외접선이 될 텐데 평행이라고만 쓸게. 자세히 다 쓰면 말이 길어지니까 평행이라는 게 또 이제 나올 거야. 자, 그러면 평행이니까 기울기가 같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지.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요렇게 갔잖아, 지금 이렇게. 즉 A분의 B가 기울기다 라는 거 느껴지는 거지 이제. 자, 근데 저놈의 기울기가 얼마인데 그럼? 얘 기울기가 3분의 4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A분의 B가 3분의 4가 될 거고 뭐 이렇게 써볼 수 있겠지. A를 3K, B를 4K 라고 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저절로 R은 몇 K라고 할 수 있을까? 5K가 되겠지 이제. 이게 뭐 여기에서 오는 거지. 피타고라스에서 오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자, 근데 이제 이 마무리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얘기를 좀 할게. 지금 우리가 이제 요 기울기 얘기를 안 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일단 이렇게 식이 하나 나온 거거든. 근데 모르는 문자 몇 개야? 지금? 3개야. 그럼 식 몇 개가 더 필요해? 2개가 더 필요하지. 그렇지? 자, 그거를 아마 다른 책에 있는 해설들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 요 중심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반지름이다. 맞지? 그리고 요 중심에서의 거리도 반지름이다. 해서 식 2개를 뽑아볼 거야. 그래서 그걸 연립해야 돼. 자, 근데 문자 3개인 거 연립하는 건 언제나 좀 싫은 일이지. 근데 얘를 이용하면 연립을 한 번만 해도 되는 상황이 오는 거야. 그래서 요 기울기 평행 꼭 기억하고. 자, 그러면 이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써먹을 거야. 어떤 거 써먹을 거냐면 저 그림 복잡하니까 이렇게 할게. 자, C의 중심에서 거리가 반지름인 R이다. 요거 이제 식으로 한번 써보자고. 자, 그러면 이 중심은 지금 1,0이야. 자, 그럼 B를 식으로 쓰면 요거에다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5분의 25니까 5지. R이 5래 이제. 그럼 다 끝났지. A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서 다 더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12.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할 건 이거야. 반지름이 같은 원일 때만 평행이겠지. 자, 그래서 반지름이 같은 원에서 공통 외접선이면 중심 사이에 요거랑 이제 기울기가 같을 거다. 그러면 평행 이동한 만큼이 이제 기울기로 나타난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재밌었고 177번.
이동을 했어. 그랬을 때 뭐 어떤 2차 함수가 나왔다고 치자. 근데 얘가 교점이 P랑 Q래. 근데 요 둘이 서로 원점 대칭이래. 자, 그럼 여기에서 혹시 느껴지는 거 있는 사람? 자, 그러니까 여기는 별로 볼 필요가 없어. 그냥 이동만 시킨 거고 여기서 문제를 푸는 건데 2차 함수랑 꼬맥스 같은 머리. OX 조금 거시기하네. 자, 2차 함수랑 직선이 두 점에서 만나. 근데 그 두 점이 서로 원점 대칭이래. 중점. 그렇지. 자, 봐봐. 너네가 뭔 생각을 해야 돼? 문제를 딱 보자마자 해야 되는 생각이야.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났어. 그럼 우리 뭐 해, 항상? 화면식. 뭐 그러기도 하지만 빼지, 빼. 뺀 다음에 또 뭘 많이 썼어? 근해 공식을 썼다고? 평소에도 안 쓰던 근해 공식을. 자, 우리 대부분 그렇게 빼고 나면 하는 짓이 거의 똑같았어. 뭐였냐면 근과계수의 관계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x좌표 두 개가 나오는 거잖아. 근이 이 두 개의 합을 이용을 하든가 차이를 이용할 때도 있었지. 차이 가지고 뭐 x좌표 사이의 거리를 알면 그 다음에 y좌표 거리 뭐 비율로 때려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했었잖아. 즉 그러니까 우리가 했던 게 그대로야 언제나. 그러면 항상 너네는 2차 함수랑 직선이 만났다 하는 순간 빼고 두 근의 합차 뭐 이런 거 써먹는다. 이게 그냥 머리에 바로 돌아가요. 근데 그 둘이가 원점 대칭이에요. 그럼 머릿속으로 상상을 해보면 둘의 합이 0이라는 얘기인 거지. y좌표의 합도 0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서 잠깐 뭐 이거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참 그냥 안 그릴게. 요 상황이 되는 거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게 px랑 qx를 더해도 0이고 필요에 따라서는 y좌표 쪽이 더해도 0이다. 뭐 이런 거 이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이제 방향이 보이잖아. 얘 구하고 연립한 다음에 근과계수의 관계 써서 합이 0이다. 가면 되는 거지. 이제. 자, 그러면 요 네모를 구할게 이제. 자, 네모를 구할 건데, 자, 물론 이대로 x 플러스 2의 제곱 해도 되지만 2차 함수니까 뭐만 옮기면 편할까? 꼭지점. 꼭지점만 옮기면 편할 것 같아. 자, 이거 꼭x 얼마? 1. 그럼 y는 마이너스 1. -1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요만큼 딱 이동을 했거든. 그럼 요놈의 꼭지점 요렇게 되겠지. 이만큼 이동을 한 거니까. 자, 그러면 근데 자, 2차 함수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건 누구야? a지, a. 근데 그 a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자, 그러면 이 네모는 뭐가 되냐? 얘가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지? 꼭지점이 이거면서 최고참 계수도 1인 거니까. 자, 그럼 전개하면 이게 될 거고 얘랑 연립할 거야. 연립 또는 뺀다고 생각해도 되고. 자, 그러면 오, 끝났다. 답 나왔다 벌써. 와. m 뭐야? 2지. 끝났지.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재밌지? 2차 함수 뭐 시험 다 봤다고 까먹으면 안 돼. 영원히 나와, 영원히. 자, 그 다음에 78번.
자, 반장 정신 차리고. 반장 오늘 왜 이렇게 글루미해? 이상한 거 전염되면 안 돼. 자, 요런 이동이 있대. 일단 이 이동 먼저 파악하자. 뭘 파악할까? X축으로 꼭지점 파악하자. 꼭 x가 1 1. 마이너스 얘는 6 마이너스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러면 어떤 이동인지 x축 방향으로 5, 마이너스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 뭐 이런 이동이 되는 거네. 자, 그래 놓고 L이라는 놈이 있는데 얘가 요 이동을 딱 한대. 그랬더니 L 프라임이래. 자, L 프라임 바로 써보자. X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면서 얘가 되는 거지. 근데 D 구하 너무 쉽네. 이 문제를 했지. 상수함끼리 빼면 되니까 그냥 뭐 15지. 3루트냐? 이게 될 거고, 그럼 D 제곱은 이렇게 되고. 너무 쉽네. 자, 75번. 자, 이제 6개만 하면 돼. 아, 이거 재밌어. 자, 요거 위에 점 A가 있는데 얘를 요거 대칭을 시키면 B고,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을 시키면 C고, 이래놓고 요때 이제 B를 구하라는 거야. 한번 느껴볼게. 이거는 한 가지 사실만 알면 뭐 끝나. 자, x 플러스 3이면 저 위에 있을 거고 1사분면에 있는 점이라 그랬으니까 뭐 a가 여기에 있다고 해보자. 자, 얘를 y x에 대한 대칭을 딱 시켰어. 얘가 b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원점 대칭을 딱 시켰어. 얘가 C가 되는 거야. 자, 어떤 상황이 펼쳐질 것 같냐? 뭐? 아닌가? 그 Y는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 맞는 것 같은데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직각삼각형이 생길 거야. 이렇게. 자, 증명을 해볼게. 뭐 별거 없어. 뭐 생각을 해서 구할 수도 있긴 한데 그냥 A, B라고 해볼게. 그럼 B는 B, A. 그럼 얘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요게 될 거야. 자, 이래 놓고 보면 얘랑 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요 봐봐. C랑 A가 y 이꼴 마이너스 x에 대한 대칭인 거 보이냐? 바꾸면서 마이너스까지 붙었으니까.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수직이어야겠지. 그러면 얘랑 얘랑도 평행하고 제 말이 안 통하네. 다시. 자,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고 그 다음에 이 노란 선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지. 자, 지금 얘를 모르는 상황인 거야. 어차피 이제 알아야 되는 거긴 하지만, 자, 얘를 모르는 상황에서 이 보라색이 수직인 건 내가 알았지.
근데 이 노란 놈도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평행이네. 그래서 여기가 수직이다 라고 이제 증명이 돼. 그리고 우리는 기억하자는 거야 이제. 자, 이런 상황이 오면 이거 직각삼각형이 생긴다 라고 기억을 해주면 되고, 그럼 ABC 넓이가 그냥 밑변 높이가 바로 나오는 거야. 뭐 딴 생각할 필요 없이. 이해됐지? 자, 그러면 지금 이제 그림을 따로 다시 그려보자. 자, A를 그러면 A, A 플러스 3이라고 할 수 있는 거지. 예. 그리고 B는 이게 될 거고, C는 요게 될 거고. 자, 길이 구해볼 거야. 자, 이 길이 바로 나오겠는데?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짜리잖아. 몇 칸 차이인지만 보면 되지. 자, 그 다음에 누구 길이가 필요하냐? 요 길이가 필요하지. 자, 요 길이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 그럼 얘도 몇 칸 차이인지만 보면 되지. 여기서 이걸 빼면 돼. 요게 되겠지. 오케이?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얘 기울기가 1짜리인 거고, 그 다음에 노란 놈 마이너스 1짜리인 거야. 그래서 몇 칸 차이인지만 보면 돼. 자, 그럼 이제 끝났네. 얘는 2분의 1에다가 3루트 2에다가 얘인데 얘가 27이래. 자, 루트 2 두 개랑 얘 같이 날려보내고, 그 다음에 3과 27도 날려보내면 요게 9, A는 3. 그러면 B의 좌표는 3,6.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재밌지? 쏘리.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 자, 그래서 저렇게 y/x에 대한 대칭했다가 원점 대칭 때리면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보면 y=-x에 대한 대칭을 때린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수직이 나온다라는 걸 기억하자요. 자, 그 다음에 180번. 너무 재밌는 문제야. 너무 쉬워. 하나도 안 어려워. 자, 문제 대충 읽어봤나 혹시? 자, 읽어봤다고 치고. 자, 그럼 문제를 쭉 읽어보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 일단 A1만 놓고 보면, 자, B는 요 왼쪽 끝에 있는 거고, 이렇게 된 다음에 얘랑 수직이 되도록 딱 하면 얘가 C1이라는 거야. 그치? 자, 뭐가 느껴져? 그 다음 완전 내치지. 오케이? 자, 당연하지. 자, 원 안에 직각삼각형이 생겨버린 거야. 그럼 빗변이 지름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원점 대칭이라는 얘기야.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A1이랑 C1이 원점 대칭이야.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나온 게 A1의 x좌표가 3이라고 나온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바로 알 수 있는 게 C1의 x좌표가 누굴까? 마이너스 3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A는 C1의 어떤 좌표야? Y좌표야.
그러면 C1의 y좌표를 구해야 되는 거지. 자, 그러려면 요 원에다가 대입만 하면 되는 거지. 자, 여기다가 대입만 하면 나오는 거잖아. 자, 그럼 얘는 9 더하기 y제곱이 100 하니까 y제곱이 91. 그래서 a제곱은 91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저 뒤에 보면 a제곱 구하라고 했어. 이렇게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2 그림 뭐 다시 그려볼게. 이미 느낌 다 왔지만. 자, 얘도 뭐 마찬가지야. 얘가 C2야. 그럼 요놈도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A2랑 C2가 또 원점겠지. A2의 X좌표가 지금 7이야. 그럼 C2의 X좌표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B는 요게 B지. 그럼 B 제곱은 49. 자, 그래서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뭐야? 140이 답이 되겠죠. 오케이? 재밌네. 그래서 원 막 이런 거 하고 있으니까 우리 뭐 집값 뭐 무조건 집중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내일만 하면 된다. 지금 몇 분이야? 54분이요. 8시가 아직 안 됐으니까 완전 조용히 있지. 아, 그리고 아마 예고했던 것 같긴 한데 수요일쯤에 지금 나눠준 거 마지막 부분들 동영상 올라갈 거야. 시험 얼마 안 남았어. 자, 181번 느껴보자. 자, C1이 있고 자, 얘를 모두 대칭 행동이 C2야. 자, 그래놓고 자, C1 위에 점 P가 있고 C2 위에 점 Q가 있어. 이때 PQ의 최대. 그래서 이거 굉장히 재밌는 문제야. 중요한 문제. 내가 선생님이 이거 무조건 낼 거야. 지금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낼 거야. 자, 느끼자. 자,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이런 거거든. 이게 C1이라고 하고 얘가 Y고 X라고 해보자. 그냥 대칭을 했어. 그러면 이런 C2 생기는 거지. 반지름 똑같고. 자, 이래놓고 점 P는 어디에 있는 거야? 요 위 어디에 뭐 있는 상황이고 여기 어디에 Q가 있는 상황인데 제일 길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면 되는 거지. 어떻게 구할까? 그렇지. 요거잖아요, 요거. 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고. 자, 그러면 일단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하겠지. D 구할 거고, 물론 여기서 똑같긴 하지만 요게 R1, R2라고 하면 결국 PQ의 최대는 중심 사이 거리에다가 반지름 2개 더해주면 끝나는 거지. 너무 쉽네. 자, 그러면 D 먼저 구해보자. 자, 그러면 중심 뭐 이런 거 좀 알아내야 될 것 같은데. 자, 요거 중심 2, 마이너스 1이고 R 제곱이 4, 1에서 3을 뺀 건가? 그러면 R 제곱이 2인 거야.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이고 C2의 중심은 y 이퀄 x에 대한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그럼 D 구하기도 편하네. 3칸 차이니까 3루트인 거지. y 이퀄 x에 대한 대칭 시켰으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1자리에 있는 점들인 거고. 자, 그래놓고 R1이랑 R2랑 둘 다 루트 2 끝난다. 얘는 3루트 2, 루트 2, 루트 2 해서 5루트 2. 이게 답이 되겠네. 재밌지? 자, 그러면 더 재밌는 문제가 나와. 나는 이 문제가 제일 좋아. 자, 뭐 이렇게 있다고 치고. 자, 지금 PQ를 내가 그리긴 하는데 정확하게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고 있는 점인 거지. 자, 근데 여기에서 P를 어떻게 할 거냐면 P를 Y축 대칭을 시켜버릴 거야. 그리고 Q는 이게 이제 Q 프라임이 될 거야. 자, 그래 놓고 이거 구하래. 일단 느낌상 아까랑 비슷한 문제지. 자, 한번 느껴보자. 자, P는 여기 P가 만약에 여기 있다고 치면 Y축 대칭을 시키면 여기로 가겠지. 여기 있다면 여기로 갈 거고. 대충 한번 찍어보면 아니 요놈이라면 요쯤 갈 거고 또 이쪽에 있다면 여기로 갈 거고. 근데 여기 있었다면 또 여기로 오겠지. 그럼 P는 어떤 도형 위에 있을까? 어떤 원? 이런 원에 있겠지. 자, 여기에 P 프라임이 있을 텐데 얘는 지금 뭐냐면 흰색 원을 원 1이라고 하면 P 프라임은 원 자체를 그러니까 점만 대칭시켰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움직이고 있는 도형.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런 생각을 해버려야 돼. 도형이라는 게 점의 자취잖아 원래. 그러면 도형 어떤 점이 움직이고 있다는 건 그냥 그 도형을 의미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말로는 점 P를 대칭시켰다고 했지만 우리는 원 자체를 대칭시켰다고 생각하자는 거고 그 대칭시킨 원 위에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뭐 Q도 뭐 뻔하네. 대충 이제 이렇게 y 이퀄 x가 있다고 했을 때 Q는 뭐 이런 데 있겠지. 여기에 있겠지,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Q 프라임 있을 거고 얘는 원 1을 요런 점이 되는 거지. 자, 그래 놓고 나머지 마무리는 이제 아까 문제랑 똑같잖아.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편하게 그려볼게. 대충 그냥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떨어졌다고 생각하고 그릴게. 어차피 상황은 똑같으니까. 뭐 이렇게 있을 거고. 또 얘를 D라고 하고 얘가 R1, R2인데 이게 이제 똑같은 거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야. 자, D 구하자. 자, D 중심 사이의 거리인 거야. 잠깐만, 이게 우리가 숫자를 정하고 가자. 얘를 1, 2, 얘를 1, 3. 어차피 똑같은 거긴 하지만. 자, 이렇게. 자, 그러면 1, 2의 중심
뭘까? 아 지금 내가 식을 안 써놨는데 원 1이 이거야. 자 그러면 원, 2의 중심을 y축 대칭시켰으니까 지금 요놈의 중심이 1,-B고 반지름이 루트 10인 건데 그럼 원, 2는 y축 대칭이면 누구만 마이너스? x만 마이너스. 자 그리고 원, 3의 중심은 원래 놈을 갖다가 y = x 대칭시켰으니까 요게 딱 되는 거지. 자, 그럼 d 끝났네. 루트에다가 1 더하기 9 그래서 d도 루트 10이네. r도 다 루트 10인데 답은 이렇게 나오겠지. 오케이? 재밌지?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 중요한 건 뭐냐, 점을 대칭시킨 것처럼 점을 이동시킨 것처럼 얘기를 했으나 움직이고 있는 점은 그 도형을 의미하는 거다. 그래서 도형 자체가 대칭된다 라고 생각하자. 꼭. 자, 그다음 자, 두 문제만 더 하면 돼요. 자, 한번 느껴봐. 자, 이렇게 원 두 개가 있는데 뭘 어쩌고저쩌고 막 해놨어. 한번 느껴보자. 자, 이거 이제 시작하기 전에 잠깐 설문조사를 좀 하자면 오늘 안 남을 자신 있는 사람. 서준이? 서준이도 남아야 돼? 서준이가 애매하면 남들 다 남는다는 얘기네. 숙제를 했는데 일단 본인이 애매해서 혹시라도 하는 사람은 이따 이거 진도 끝나면 나한테 찾아와. 긍정적으로 봐줄 테니까. 야 근데 어떻게 맨날 똑같냐 어떻게? 물어볼 때마다 손을 자신 있게 드는 사람이 서준이 가끔 들고 나머지는 들지도 않고. 서준이는 뭐 거의 다 들긴 하지만. 자, 아무튼 느껴보자. 자, 기억을 보면 지금 C2는 C1을 X축 방향으로 2, Y축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한 거다. 자, 뭐 이런 거 하려면 중심 반지름 일단 좀 뽑아놔야겠지. 지금 이동이 성립하려면 반지름이 똑같아야 될 건데 일단 확인 한번 해보자. 자, 이놈의 중심 1,1이고 R 제곱은 4가 될 거야. 반지름 2간격이고. 자, 이놈의 중심은 3,2. R 제곱이 얘도 딱 4가 나오네. 자, 그러면 이렇게 이동한 게 이만큼이 딱 맞지 지금? 중심을 갖다. 그래서 기억 딱 보자마자 맞는 말. 쉽고 벌써. 자, 니은은 C1이랑 C2가 요놈에 대해서 대칭이래. 자, 원 두 개가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이게 무슨 말이지? 직선의 거리가 같다. 그냥 그건 대칭
대칭이라는 얘기를 한 거고 어떻게 보면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원 두 개가 있는데 딱 어떤 직선에서 대칭이래. 뭘까 저놈이? 중점이 원 그렇지만 약간 대칭이니까 뭐 중점이 뭐 지나갈 것 같긴 한데 얘가 공통현이겠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물론 봐봐. 자, 이렇게 이제 만난 상태에서 이렇게 대칭인 거 맞지? 물론 안 만나 있을 수도 있긴 하지. 이런 상황도 있을 수는 있어. 자, 얘도 어쨌건 빼면 나올 거야 일단. 얘도 빼면 나올 거고. 아 잠깐만. 요거는 내가 다시 한번 확인해주고 다시 알려줄게 다음에. 자, 그러면 만약에 얘네가 만나는 원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만나는 원인지. 자, 이 둘 사이 거리가 얼마야? 4 루트에다가 4 더하기 1이니까 루트 5지. 아 두 중심 사이 거리가 루트 5지. 그게 반지름보다 어때? 커요. 크지? 이거는 교육 과정에서 빠진 내용이긴 한데 잠깐 설명 하나 해볼게. 자, 원이 이렇게 접했다고 해보자. 딱 중심 거리가 얼마여야 될까? 반지름의 2배여야 되지. 자, 그러니까 원이 접하면 중심 거리가 R1 더하기 R2여야 돼. 둘이 다르다고 치면. 자, 근데 여기에서 지금 중심 거리가 뭐가 되냐면 루트 5가 될 거고 여기가 4가 될 거야. 그럼 뭐가 더 커? 네? 아 맞구나. 얘가 더 크지? 그 말은 겹친다는 얘기겠지? 이해됐지? 중심 거리가 더 길어야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거고. 그래서 요 상황인 게 확실하고 얘는 그러면 공통현이라고 볼 수 있겠네. 요거에 관련된 거 이것도 떼서 나오는지는 내가 좀 더 확인해보고 얘기해 줄게. 이거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자, 어쨌건 얘가 이제 공통현이란 얘기야. 자, 그러면 빼면 되겠네. 바로. 자, 그거죠. 빼. 자, 위에서 밑에를 빼버리면 4x 더하기 2y 빼기 11은요 4x 맞춰졌으니까 끝났지. 2가 2고 c가 마이너스 11이어서 더하면 마이너스 9가 맞는 거야. 니은 맞는 게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디귿. 자, C1, C2에 접하고 2, 4분면 지나는 직선이 요건데 이제 어쩌고저쩌고. 자, 얘 아까 봤던 거랑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 자, 지금 원을 다시 한번 그려보면 이렇게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거야. 얘가 1,1이었고 얘가 3,2가 되는 거고. 자, 그리고 동시에 접하면서 2, 4분면이래. 자, 동시에 접하는 게 요거 두 개가 있을 텐데 2, 4분면을 지난다는 건 위에 있을 거라는 얘기겠지. 이게 될 거야. 자, 그러면 요 그림 보자마자 우리 아까 얘랑 평행. 이거 기울기 얼마? 2분의 1. 그러면 요놈 기울기가 일단 2분의 1. 그러면 m이 2분의 1이라는 거 나온 거야.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 기울기 평행하다를 써먹지 않으면 여기서 거리, 여기서 거리, 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을 두 번 써야 돼. 근데 우리는 지금 한 번만 써도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 해결해보자. 요거. 자, 요거는 지금 1,1에서 요 직선 사이의 거리인데 이거 2분의 1 집어넣어서 잠깐 써보면 이게 될 거고 요게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의 거리
루트 1 더하기 4 에다가 1 빼기 2 더하기 2n 요게 지금 반지름인데 루트. 아 4, 2. 반지름이 2인 거지.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면 2n-1의 절대값이 2 루트 5가 되는 거고 자 그러면 2n-1이 1마 2 루트 5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넘기고 2로 나누면 얘는 이게 되는 거지. 자 근데 지금 얘가 y절편인데 우리 위에 있는 거 할 거니까 플러스일 거 아니야. 그치? 자 2, 4분면 지난다고 했으니까 결국 지금 상황이 뭐냐 m은 2분의 1이고 n은 이건 거지. 그래서 m에서 n을 빼버리면 5가 아니고 루트 5가 이렇게 나와야 돼. 그래서 틀린 거야. 그래서 기억니은만 답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 대단한 거 별로 없어 사실. 첫 번째 요 표현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다 두 원이 그럼 그게 공통행일 거다. 이것만 생각하면 니은도 너무 쉬운 문제요. 쉬운 지문이고 디귿 같은 경우도 우리 아까 했던 그건데 이게 평행하다라고 생각하면 훨씬 더 계산 간편하게 된다는 거 기억하자. 자, 그다음에 마지막. 자, 마지막 문제 한번 느끼고 있어봐. 자, 하나도 어렵지 않아. 읽어봤냐? 반장 느낌 와? 글룸이 느낌 와? 요즘 좀 내가 안 불러줘서 서운할 것 같은데. 서준이 느낌 왔어? 그냥 뭐 대충이라도 뭐 이런 상황인가? 뭐 이런 거. 약간 애매해. 아니 애매한 건 아니고 짝수만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짝수 상황을 구하는 건 맞지 2, 4, 6이니까. 근데 짝수만 보면 안 될 거야 결국은. 자 한번 봐볼게. 자 이게 일단 너네가 앞으로 이런 표현 되게 많이 볼 거거든. 앞으로 2학년, 3학년 될 때 계속 이런 소리. 그러니까 n이 홀수일 때 뭐가 좋고 뭐 이런 소리를 분명히 많이 보게 될 거야. 근데 별건 아니고 자 나는 A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n이 홀수면 an 플러스 1은 an을 x축 방향으로 한 칸 이동한 거다라는 거야. 이게 뭐라고 해석하면 되냐면 다음 놈이야 그냥. an이 있었는데 이 새끼가 홀수면 다음 놈은 이렇게 갈 거다. 뭐 이런 얘기인 거야. 그래서 n 플러스 1 뭐 이런 거에 괜히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다음 놈에 대한 얘기다 라고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짝수일 때는 이 놈을 x축 대칭시키는 거야. 자 그러면 a만 놓고 상황을 한번 봐볼게. 일단은 대충만 그려볼 거야. 자 a1이 여기야. 자 그럼 현재 n이 홀짝 홀이면 오른쪽으로 한 칸. 자 현재는 홀짝 짝 그러면 대칭. 얘는 홀이네 한 칸 가. 짝이네 가.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지. 오케이? 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B는 n이 홀이면 얘는 얘를 왼쪽으로 가는 얘는 그다음에
대충 한번 그려보자. 자, B1이 여기야. 자, 현재 홀수지? 그럼 왼쪽으로 항상 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는 대칭시키래. 다시 홀수 됐으니까 왼쪽으로 가고. 느낌 오지? 요런 얘기지. 자, 즉 A랑 B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네. 자, 그럼 이제 한꺼번에 한번 그려볼게. 자, A를 먼저 그려보면 자, 어차피 2, 4, 6이니까 요점까지 한번 그려보고. 자, 그 다음에 B도 한번 해볼 건데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이지. B를 자, 뭐 이런 상황이야 일단. 자, 이 상황에서 이제 문제 파악한 거고. 자, 지금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 직선 AN, BN이랑 얘랑 교점의 개수가 FN인 거고 F246 구해라 이거야. 자, 그러면 자, 결국은 뭐냐면 직선과 원의 교점이야. 자, 그러면 직선과 원의 교점의 개수 뭐랑 뭐를 비교해야 돼? 아그 RD 벌써 이렇게 바로 안 나오면 안 돼. 원 한 지 얼마 안 됐어 우리. 자, RD 중에 누가 더 큰지 뭐 이런 거 하는 거잖아 지금. 그치?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우리가 RD를 비교한다. 자, 그러면 일단 반지름은 먼저 잠깐 구해보면 R은 일단 1이야. 그럼 D 관련된 게 될 거고. 자, 여기서 미리 얘기를 하면 이렇게 F2, 4, 6 세 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N이 2일 때, 4일 때, 6일 때를 아예 따로따로 해서 구할 수도 있고 또는 뭔가 통으로 만들어서 구할 수도 있거든. 자, 통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를 지금 보여줄 건데 자, 일단 먼저 상황을 좀 봐볼게. 자, 첫 번째 N이 2라면 A2랑 B2 요 상황이 하나 있을 거야. 그 다음에는 4, 4 요 상황이 있을 거고 그 다음은 6, 6 요게 있을 거야. 자, 전부 다 어딜 지나겠어 당연히? 원점 지나는 놈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 셋 다 통으로 할 거니까 원점 지나는 직선이니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이래놓고 D를 구할 거야. R, D 비교해야 되니까. 자, D는 루트 2,0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되는 거야. D는 요거에다가 요게 되는 거지. 자, 얘랑 그 다음에 R인 1이랑 비교를 좀 할 거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일단 먼저 우리 두 개로 집중을 해보자. 자, 두 군데에서 만나려면 누가 더 커야 돼? R이 더 커야 되는 거지. 자, 그러면 두 개를 먼저 잡아볼게. 자, 두 개가 되려면 자, 양변에 이거 곱한다고 생각하면 바로 얘랑 얘를 비교했을 때 자, D가 더 작아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이런 상황이야. 자, 그러면 이렇게 될 거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요럴 때 두 개. 자, 그러면 한 개려면
이럴 거. 관계려면 이러겠지. 느낌 맞지? 자, 그러면 저 세 개의 직선의 기울기의 제곱만 알면 되는 거네. 자, 주황색 먼저 가자. 자, 봐봐. 여기 원점에서만 가면 되지. 한 칸, 두 칸이야. 기울기 얼마야? 마이너스 2고. 그 다음에 파란색. 자, 두 칸, 두 칸이야. 기울기가 1이고. 그 다음에 보라색은 세 칸, 두 칸이야. 이건 거지. 자, 끝났네. 얘는 m제곱이 1보다 크네. 몇 개? 한 개. 자, 그 다음에 보라색은 m제곱이 어때? 1보다 작지? 그러면 두 개고. 그 다음에 이놈은 m제곱이 딱 1이니까 한 개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지. 자, 요게 지금 F2. 요거는 F6이고 얘가 F3인 거지. 이걸 싹 다 더하니까 답은 3 이렇게 나오겠네. 오케이? 재밌지? 자, 그래서 별거 아니고 내가 아까 뭐 2, 4, 6을 따로 한다 그랬었는데 그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거야. 이게 이 F2를 구하려고 하면 이 주황색 직선만 가지고 하는 거야. 그러면 y는 마이너스 2x가 되겠지? 그럼 y는 마이너스 2x랑 요놈 RB를 비교해서 구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y는 x 해서 또 한 번 구하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2x 해서 한 번 구하고 이럴 수도 있고 또는 근데 이 세 직선의 특징이 너무 보인 거야. 전부 다 원점 지난다는. 그러면 어차피 지금 결국은 기울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잖아. 결국.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거야. 이 원이 그림은 안 그렸는데 루트 2, 0이니까 요쯤에서 뭐 이런 원이라고 지금. 요런 원이니까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만나냐 안 만나냐가 결정되는 상황인 거야. 자, 그래서 그냥 통으로 원점 다 지날 거니까 이렇게 해놓고 RD 비교하면서 이제 M에 따라서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한 거야. 이해됐지 이거야? 꼭 이건 여기까지.